최민희 특보단장, 윤기찬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후반부의 공통질문은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입니다. 이번엔 윤기찬 대변인 먼저 하실래요?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 허경영 후보가 하셨던 말씀인데 그걸 차용했죠. 이거를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부자연스러웠다. 여러 가지 뭐 각 후보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인용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주의 가장 핫한 말 최민희 전 의원은? 저는 윤석열 후보 말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대선 후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 말 듣고 그런 말. 진짜 윤핵관이 있었구나. 근데 왜 없다고 했지? 왜 그렇게 앞뒤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나는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진짜 오만하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금주의 가장 들었습니다. 핫했던 말까지 말씀 듣고 자 교통정보 정리합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방면 마포대교 북단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교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성수 분기점에서 성동 쪽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소래터널 부근에서 중동 나들목까지 정체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서안함에서 광암터널 4km 속도 떨어집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에서 짧게 밀리다가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어렵고요. 또 양지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도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TV 토론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대장동 또 등장을 했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서로 소리를 좀 높여서 약간 감정이 충돌하는 듯한 모습까지 연출이 되는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친 TV 토론 가운데 가장 좀 세게 부딪혔다는 인상이 주어지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별로 인상적이질 않아서 다른 게 인상적이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대장동은 토론 내에 그 얘기를 해서 결국은 또 장동이 돼버려서 이건 특검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인상적이었다면 그 윤석열 후보의 답변. 수사하면 되지.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되시면 검찰 개혁 관련하여 검찰 계약 관련하여 내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검찰에게 인사권, 예산 독립권 다 주겠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한모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왜 안 되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켜서 싹 파겠다. 선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특검 하자는데 끝까지 하자는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오케이 했죠. 네, 나중에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안 했을까? 그게 네. 좀 제가 답변을 왜인지 싶었고요. 또장동 이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저는 뭐 윤 후보 입장은 이해가 돼요. 기가 막혔던 것이죠. 예를 들면 특검을 특검 지금 처음 특검 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특검법 저희가 발의했고 지금 처음에 뭐 이 후보께서 우여곡절 끝에 특검 받은 것처럼 그 노력을 폄하할 생각 없어요. 다만 지금 이번에 그 민주당이 특검 요구안 낸 거 보면 민주당은 지금 상설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 특검법에 따른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게 거의 여당의 마음에 드는 분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야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법안을 만들자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지난번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당이 그 특검 지명에서 빠져 있었어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특검 지명을 결정했잖아요. 다당제여서. 아니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때 윤 후보가 조금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뭐냐면
특검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왜 또 면피성 특검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특검 요구안이 발의된 걸 보면 깨알같이 그러면 유리한 특검까지 도모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이없어서 계속 그렇게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을 뭐 하자고 했던 건 저희가 어이없다고 먼저 했기 하셔야지. 때문에 특검에 동의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겠습니까? 특검에 우리가 먼저 특검을 하자 했는데 특검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사실 말씀이 안 되는 질문이시죠. 예. 그리고 별로 또 재미가 대장동이 아니라 또 장동이라 별로 국민들한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게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재판은 진행 중에 점점점 녹취록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재명 후보도 물론 결론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것이 뭐 윤석열이 몸통이다, 국내심 게이트다 이런 말씀이 국민적 공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만약에 거기에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직무유기했다. 그럼 그거 처벌하면 돼요. 수사에 처벌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통이 바뀝니까? 그게 아니죠. 재당동의 본류는 잠깐만요.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너무 지겹고 또장동이라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만배 누나가 사준 집이 이재명 후보 아버지 집이 아닙니다. 예,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입니다. 그거 무슨 이것처럼 상관이 있어요, 그게 왜 무슨 상관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유리하게 혜택 본 사줬나요? 사람들 곽상도 의원 국힘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 최근에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와 박영수 특검은 몇십 년 전부터 알던 사이고 이게 형 아우 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박영수 특검 주변에선 어쨌든 110몇억 원이 돈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왜 돈을 추적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추적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 한 말씀만 하시고 이게 별로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교수님 말씀대로 자 그런 의혹들은 다 파헤쳐야죠. 예. 그러나 그거부터 파헤쳐야죠. 어쨌든 돈을 그런 그 8천억 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설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예. 몸통이고 그것도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 돈이 억지를 어떻게 쓰고 쓰였는지는 계신 또 거죠. 별도로 수사해서 밝히면 돼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걸 관점을 그렇다고 해서 국내심 게이트다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공감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아니, 거기까지 하고요. 뭐 어쨌든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최민희 전 의원께서는 이거 뭐 별로였다. 대신에 딴 게 네. 눈이 갔다? 어디에 네, 눈이 갔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 이거 무슨 이제 뜻입니까?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네, 저는 제가 이게 후보한테 가장 물어보질 않았어요. 관심이 네. 갔어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 휴머니즘 아닌가요? 휴머니즘은 그게 그런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에 뭔가요?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럼 어떤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설명을 하시라고.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 모든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이 페미니즘이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페미니즘과 그 청년들 그러니까 공정성과의 또 이 조합 문제가 지금 새로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공정성을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도 뭐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 이런 부분 나왔었어요. 구조적 뭐 성차별 구조적 문제. 예. 남녀차별 문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개별적인 그러니까 남녀 이런 집단적 남과 여의 이런 구별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죠. 거꾸로 얘기했죠.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아이, 윤석열 후보가 말한 거는 이제 휴머니즘이란 부분은 공정과 페미니즘을 전체로 보면 휴머니즘 안에 포함된다. 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페미니즘이라는 이 어떤 사조 내지 여성 성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도 공정이라는 가치와 함께 조율돼야 된다. 예. 이런 시각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한 거고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이다라는 말이 있고 나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여성의 대의라는 책 있죠? 그 책을 가지고 옹호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차별적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의 대의의 작가는 그것을 혐오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근데 거꾸로 거기에 휴머니즘이란 단어가 그 책에 나온다고 여성의 대의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어거지로 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휴머니즘입니다. 그럼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네. 그런데 조금 페미니즘은 더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예, 보충 잠깐만. 질의가 들어왔으면 아니에요. 몰라요. 잠깐만. 예. 아니에요. 최민희 전 의원. 페미니즘을 일반적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성차별적이다라는 게 여성에 대해 작가의 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그 페미니즘이 남녀가 평등한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아니거든요. 페미니즘은요. 구조적 여성의 성차별,
개별적인 여성의 인생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불평등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는가. 그거를 시정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 이게 페미니즘 아니죠. 아니에요. 의원님 뭐가 오해를 하셨는데. 오해라니요. 제가 아니요. 목소리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페미니즘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여성 우월을 추구하는 게 페미니즘 아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정확히 전국적인 얘기하면 목적은 남녀의 평등을 추구하는 저기요, 것이지. 윤기찬 변호사님. 아니 현재 남녀의 지위를 평등하다고 본다는 게 페미니즘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페미니즘의 하셔야 정책적 되는 거예요. 목적은 남녀 평등인 것이지.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잠깐만요. 휴머니즘의 목표가 뭐냐? 모든 인간의 인권 실현이다. 이런 건 다 그건 하나만 한 소리고 그게. 구조적 네? 성불평등, 여성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여성을 배려한다든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게 페미니즘의 기본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페미니즘의 목표가 남녀 평등이다. 이 말은 그냥 성경을 실천하라 이것과 같은 거고요. 이 시작이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효재 교수님의 책으로 대한민국에서 1981년에 정말 페미니즘 1세대가 형성됐고 거기서 노력하셨던 분이 이희호 여사 등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럼 페미니즘의 정책적 목표가 뭐예요? 남녀 평등 아니에요? 페미니즘의 정책적 목표는요. 네, 뭐죠? 여가부를 신설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없애는 게 정책적 목표고요. 궁극적인 페미니즘의 그런 아주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성소수자까지의 모든 평등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성 우월이에요 그러면? 아니라니까. 여성 우월이 아니라고요. 구조적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조 개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잖아요. 아니 그거는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랑 똑같죠. 하나만한 얘기다라고 하신 거고 윤기찬 대변인은 그 점을 좀 분명하게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후보하고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개별적인 사안들을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사실 그건 또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윤 후보가 그때 말한 건 제가 이야기한 그거였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자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자가 평등치 않아. 이런 개념보다는 각각을 살펴보자는 건데. 영역별로? 그렇죠. 살펴보는 건데 어느 영역에 따라서는 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설명이 좀 첨가되지 않아서 이런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오해를 하시는 건데. 오해 아니고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자꾸 이걸 오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여성운동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효재 교수의 책으로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일기 시작할 때 제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저희는 구조적인 성불평등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아들, 딸 구별이 되게 심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많이 해왔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휴머니즘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노동운동도 휴머니즘이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이니까. 아니 하나만. 윤기찬 변호사님 정도의 고민도 윤석열 후보는 없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윤기찬 대변인 말씀하시고.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 결론을 짓자면 이거죠. 그러니까 남과 여라는 집단적인 어떤 그 성별 갖고 여기는 불평등해 여기는 평등해 이렇게 규정지는 시대에 지났다. 다만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 영역에 따라서는 능력이 아닌 다른 요소로 구조적인 문제로 분명히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그건 윤 후보 생각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그 두 분 토론을 좀 지켜보면서 조금만 첨언을 한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이 잘 정리하신 것처럼 이 1980년대 90년대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고 그것이 갖는 이론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20,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그 당시 바라봤던 사회와 좀 다르다. 20, 30대 층은 좀 왠지 이게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라기보다는 남성들이 손해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인식까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의 일부거든요. 바로 그 현실의 두 모습을 이 양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두 모습이 다 등장한 거다. 전 그 정도로
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건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문제를 쉽게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역시 이 문제도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그 TV 네. 토론 지켜보시고 어떤 판단 내릴지, 특히 뭐 여성층, 남성층에서 또 젊은 층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틀즈의 노래죠. The Long and Winding Road 잠깐 들으시고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 The long and winding road